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68세 할머니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한 청년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엔 현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의 시선을 받았던 그 할머니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만의 특별한 마음과 지혜가 기적을 만들어낸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순자 할머니 68세.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굵은 손마디, 구부러진 허리.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정말 처음으로 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수의 간절한 권유 때문이었어요. 엄마, 패키지 여행이니까 가이드분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한 번만 용기 내세요. 목적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5박 6일 패키지 여행.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셨습니다. 평생 곁에 두고 읽으신 작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전통 부채 하나.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좁은 좌석, 복잡한 안전벨트, 그리고 주변을 가득 채운 낯선 승객들. 할머니는 창가 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옆자리에는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중년 부부가 앉았어요. 명품 옷차림에 능숙하게 기내식을 주문하는 모습. 할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었어요. 승무원이 치킨 오어 비프?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뭐라고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옆자리 부부가 서로 눈짓을 하며 킥킥거렸어요. 아이고 저런 분이 해외여행을 왜 오셨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지만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시고 승무원이 건네주는 입국 신고서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기내가 흔들리면서 할머니가 들고 계시던 물컵이 앞자리 승객에게 쏟아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계속 사과했지만 앞자리 승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깊은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이런 민폐만 끼치는 늙은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옆자리 부부의 수근거림도 주변 시선들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리한 것 같구나. 하지만 이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를 말이에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첫날. 기내에서의 그 창피한 경험 때문에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어 계셨어요. 패키지 여행 가이드를 따라 관광지를 둘러보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날 오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이 광장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각자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다른 여행객들은 335 짝을 이뤄 흩어졌지만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사실 다른 여행객들과도 어울리지 못하셨거든요. 기내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더욱 주눅이 들어 계셨으니까요. 한적한 광장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계시던 할머니.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24살의 마르코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마르코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슬픈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Are you okay? Do you need help?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기내에서 겪은 그 일들 때문에 또 내가 이상하게 보이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거든요. 하지만 마르코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르코의 따뜻한 마음을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마르코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내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할머니는 마르코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 중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셨죠. 마르코는 할머니를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되면 바르셀로나 곳곳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도 있네. 처음으로 이 여행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행 4일째 되던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코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 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취객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너희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마르코는 싸움을 피하려 했지만 상대방들은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과정에서 마르코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맥박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셨죠. 저 젊은이가 마르코가 아닌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현장에 도착한 할머니가 본 것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마르코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의사는 없어? 사람들은 외치기만 할 뿐 아무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마르코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농촌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의사가 없던 시절 할머니의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응급처치법과 지압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셨거든요. 할머니의 손이 마르코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압력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하나, 둘, 셋.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마르코의 목과 팔목에 있는 특정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눌러주셨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마르코가 컥 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할머니가 정말로 믿을 수 없어. 바로 그때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마르코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Who performed CPR? 누가 심폐소생술을 했나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Perfect technique. You saved his life. 완벽한 기술이네요.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마르코는 다음날 아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마르코는 스페인어로 뭔가를 계속 말했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병원 직원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가 말하길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마르코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것과 같았거든요. 이 소식은 금세 지역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할머니, 현지 대학생의 생명을 구하다. 현지 신문 일면에 할머니의 사진이 실렸어요. 처음에는 무시와 경멸의 시선을 받았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할머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Gracias, abuela.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68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내 여행의 가장 큰 기쁨이지.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는 특별한 작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르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현지 사람들이 배웅을 나온 거예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평생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마르코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첩과 함께 스페인어로 쓰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도 마르코에게 선물을 건네셨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전통 부채였습니다. 이걸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날 거야. 두 사람의 포옹에는 국경도 나이도 언어도 상관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렇게 좋은 추억이 될 줄 몰랐네. 이제 집에 간다니 아쉬워.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무시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용기와 지혜는 낯선 나라에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청년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빛나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행동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